화장품보다는 유통업종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오늘은 유통 화장품 업종 3분기 프리뷰하고 그리고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상당히 백화점이 약진을 보일 것 같아요. 8월 중순까지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9월에 상당히 그 실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완전히 이제 이렇게 정상화가 되었고 특히 패션 카테고리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게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9월에 이 영패션부터 이 아동 스포츠까지 이쪽에서 35% 내외 고신장을 하게 되면서 이 매출 비중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명품이 20% 정도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명품보다도 오히려 성장률이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고마진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모멘텀을 더 기대할 수가 있고,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의 베이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 20년 이 4분기에 기존점이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11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백화점 트래픽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소비 심리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전년도 기저효과도 크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또 트래픽까지 추가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백화점 업체들의 4분기 실적 모멘텀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9월에 특히 이제 추석 이후 이 관군제 수요가 좀 올라오게 되면서 시내 면세점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 25% 정도 성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재난지원금 영향 때문에 이 대형마트하고 슈퍼, 온라인 쪽, 이건 결국 이마트죠. 네, 이게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편의점에는 좀 우호적인 사업 환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의 실적은 오늘 이 동영상을 찍는 이제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한 450억 내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2분기 실적과 판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호텔신라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여행이 재개됐을 때 상당히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체이지 단기적으로 실적이 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냥 400억 내외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냥 실적 때문에 실적이 크게 어닝 쇼크만 나지 않는 이상 실적은 사실 호텔신라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시기로 접어들 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인천공항이 지금 텅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국인 아웃바운드가 재개되기 시작하면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크게 오르고 그리고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큰 실적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이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인바운드가 회복이 되면 시내점까지도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이 실적 개선의 근거가 됩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61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백화점도 괜찮았습니다만은 면세점이 상당히 그 실적이 좋아요. 뭐 현대백화점은 왜 이렇게 좋으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이 공급량을 좀 늘렸어요. 그래서 가장 글로벌 브랜드가 없었던 데가 현대백화점이기 때문에 이 수혜가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브랜드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매출이 올라온다는 게 긍정적이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매출 괜찮죠. 괜찮은데 체화 재고가 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도 무난했지만은 대전점 신규 오픈 때문에 오픈 비용이 12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애초 예상한 대로 그냥 95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백화점이 유통업체 가운데서는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유일한 업체였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어닝이 상당히 좀 미스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애초에 1,40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백화점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커머스하고 동남아가 좀 부담이 되죠.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롯데온이 매출, 거래액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는데
요즘 온라인 쇼핑은 롯데 온 사용하시면 좋아요. 워낙 혜택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 거래액은 40%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영업 손실은 역시 400억 이상 늘어나게 400억 이상 기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셧다운 때문에 좀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가 7월 달에 되게 좋았는데 이 8월 달, 9월 달 매출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은 YY 플랫에 멈추게 되고요. 에어컨 매출은 3분기 전체적으로 50% 증가합니다만은 지금 세탁기, TV, 냉장고 같은 것들은 이 1년 소비 사이클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전년 높은 베이스로 인해서 10% 이상 역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플랫, 영업이익은 소폭 감익하는 수준에 그치게 되면서 롯데쇼핑의 실적 부진에 또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백화점은 1단계 거리두기, 이 위드 코로나 1단계 거리두기 완화의 최대 수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2단계 글로벌 여행이 재개될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가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이 명품런, 오픈런의 이 수요가 글로벌 여행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여행이 아직 그렇게 딱 손에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뭐 내국인 아웃바운드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이나 동남아, 일본이 아직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좀 그 긴 호흡에서 이 명품런의 이 소비 부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상위 6개월 정도는 백화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상품의 믹스가 명품 가전에서 패션 화장품 같은 이런 중저가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의 수혜죠. 왜냐하면 지금 심야 트래픽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제 그런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심야 트래픽이 증가를 하면서 수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 업체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미스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호텔 투숙률도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홈쇼핑 같은 경우 지금 합병을 했잖아요. 추석 기간차 영향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홈쇼핑은 추석 연휴 때 그 별로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10월에 있던 추석 연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로 들어오게 되면서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지금 GS 프레시 엄청나게 마케팅 많이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영업 손실이 또 증가를 하게 될 것 같고 편의점도 동일 점상률이 마이너스 1%에 그치게 되면서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BGF 리테일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게 되는데 편의점 동일 점상률이 2.5%, 그러니까는 GS 리테일하고 BGF 리테일하고 2%포인트 이상의 이 동일점 성장률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상품 경쟁력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GS 리테일에서도 인정하고 있죠. 자기들이 워낙 지금 올해 할 게 많아가지고서 홈쇼핑 합병도 해야 되고 요기요 인수도 해야 되고 하게 되면서 마이크로적인 상품 개발 능력이 조금 떨어졌다. 지금 TF를 구성해서 BGF를 따라잡겠다라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BGF 리테일을 편의점 쪽에서는 가장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20배를 넘기기가 이제 힘든 업종이 편의점이거든요. 지금 백화점 8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률이 이제 10% 언더로 떨어졌기 때문에 20배 이상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BGF 리테일의 주가 업사이드를 그렇게 세게 볼 수는 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영향 때문에 9월이 부진했고요. 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은 1,520억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상당히 가파른 실적의 회복세를 또 보이고 있어요. 또 스타벅스 코리아도 10월에 연결로 잡히게 되고 재난지원금 영향이 끝나게 되면서 할인점의 기존점 같은 경우에 한 10%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9월에는 마이너스 8% 정도에 그쳤으니까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다만 이 쓱닷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상장을 앞두고 외형을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마케팅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이 과거에 한 30억 정도에 그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300억으로 늘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실적에 부담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쓱닷컴은 지금 영업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쓱닷컴의 성장률이 지금 30% 이상 넘어가는 것은 이마트한테는 우호적인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마트를 투자하실 때는 항상 이 투자의 포인트가
투자의 컨셉이 좀 바뀌었다는 것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요. 식품 온라인, 한국의 월마트를 추구하다가 이제 한국의 아마존을 추구하는 이런 사업 방향으로 휙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쓱닷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베이 코리아가 얼마만큼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키는지, 이게 최대의 관전 포인트다. 그러니까 쓱닷컴에 비해서 이베이 코리아가 사업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영업 손실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마트한테는 부담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쿠팡하고 맞짱을 뜨게 되는 건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기면 대박입니다. 그럼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서너 배도 여기서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긴다는 보장이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고민하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펀더멘탈로 승부하는 그런 3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매크로가 안 좋잖아요. 중국의 화장품 소비가 지금 한 5%밖에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판매가 지금 한 4%밖에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은 중국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매크로 지표의 그 둔화를 따라서 같이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브랜드나 회사가 있고요. 그게 지금 후라든지, 그리고 이니스프리라든지, 그리고 에이지20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국콜마 같은 이런 업체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런 매크로의 불확실성 우려에도 그냥 성장을 하는 이제 그런 브랜드가 이제 설화수라든지, 그리고 클리오가 되게 좋습니다. 클리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맥스, 그리고 연우, 뭐 이런 업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생활건강 실적 발표했죠. 그래서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이 좋지가 않았죠. 실적이 잘 나온 것은 생활용품하고 이 음료 쪽에서 이제 선전을 하게 된 거고요. 이 화장품 쪽은 면세점이 마이너스 5%에 그치고, 그리고 후가 마이너스 3% 역신장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4%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프리뷰 자료에서 중국에서 성장률이 한 15%, 20%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시장 점유율 상승을 하게 되면서 주가 모멘텀에도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가 좀 미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은 이 실적보다도 지금 화장품에서 부진한 것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작년에 화장품이 너무 좋았거든요. 실적이 면세점이 30% 역신장할 때 이 LG생활건강의 면세점 채널은 2% 성장했습니다. 중국에서도 30% 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작년 베이스가 높아져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력이 중국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제기될 수가 있는 건데,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 중국의 중심으로 해서 좀 본다고 하게 되면 세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년도 높은 베이스. 이게 이제 LG생활건강이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법령 개정이라든지 사치제 적용, 이 사치세 적용, 이런 것들이 또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어요. 중국의 법령 개정은 이제 올해 30년 만에 법령을 개정을 해서 굉장히 그 신규 그 원료 등록 이런 것들을 까다롭게 해놨고요. 그리고 소스라든지 이 원재료의 공급처까지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치세 적용, 지금 중국의 그런 사치제에 대한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고급 자동차하고 고급 술에 대해서는 이미 사치세 적용이 확정된 것으로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게 화장품까지 내려오느냐, 이제 이게 좀 관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모레퍼스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한테 모두 부담이 될 겁니다. 실제로 2016년도 10월에 이제 이 30% 하던 사치세가 한 15%로 줄게 되면서 2017년도에
중국의 화장품 소매 판매가 이제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반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겁니다. 당분간 주가를 누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중국 소비가 부진한 상황들은 모든 중국 관련된 화장품 업체들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제약 조건에서 가장 자유로운 업체는 아마 코스맥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이 전년도 베이스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그리고 법령 개정은 오히려 코스맥스한테는 긍정적이죠. 너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 이후에 중국의 화장품 등록 건수가 100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대관 업무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졌는데 이런 대관 업무까지 다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게 코스맥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화장품 성장률이 그렇게 둔화되는데도 코스맥스가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제약 조건에서 가장 자유로운 업체는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고, 그 다음에 설화수가 지금 LG생활건강 주가 하락하면서 아모레퍼스픽도 같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전년도 높은 베이스에서 좀 자유로운 게 아모레퍼스픽이 되겠죠. 그래서 아모레퍼스픽이 만약에 중국에서 지금 20% 내외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모레하고 LG가 주가 같이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아모레퍼스픽은 좀 반등하느냐, 그 오늘 실적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700억 내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영업이익에 기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중국 이니스프리가 안 좋기 때문이고, 반면에 국내 온라인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또 그렇게 막 600억, 500억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는 상당히 올해가 중요하죠.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 설화수의 매출 비중이 1등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첫 시기이기 때문에 이 설화수가 매출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반적인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 브랜드 믹스의 성장통일 텐데, 그런 브랜드 믹스의 성장통이 이제 가장 심한 시기가 2021년 3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서 설화수의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한데, 이거는 애터미를 좀 보셔야 되죠. 애터미가 네트워크 판매 업체이기 때문에 이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은 아무래도 대면 그 영업이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 같은 경우가 그렇게 실적을 올리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한국콜마도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이노행 같은 경우에도 컨디션 같은 이런 제품들이 좀 잘 팔리지 않고 있죠. 아무래도 심야 시간 거리두기 완화 때문에 심야 시간 트래픽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한국콜마는 좀 미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맥스는 2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50억까지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내 쪽이 워낙 좋아요. 지금 K사의 멀티밤이 상당히 히트를 치고 중국 법인이 30% 이상 성장하고, 심지어 여기는 인도네시아도 좋죠.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MS 1, 2등을 하고 있는 업체의 제품을 이 코스맥스에서 만들기 때문에 셧다운 중에서도 매출이 좋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소형 브랜드 업체 가운데서는 LG 트윈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쇼핑이나 중국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좀 미스를 합니다. 특히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쿠팡이 물류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쿠팡의 세림 매출이 발생하지를 잘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애경산업이 실적이 부진합니다. 쿠팡양 매출 비중이 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오팜도 거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H&B하고 온라인 채널이 30% 이상 고신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도 여기는 상당히 그걸 극복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거예요. 9월 이 올리브영 브랜드 세일에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고, 심지어 여기는 중국도 좋아요. 12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매출 비중이 이제 거의 2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리오는 중소형주 가운데서 가장 탑픽이다. 실적도 좋고, 그리고 사업 구조도 국내에서 해외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색조에서 기초로 사업 구조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연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합니다. 지금 AP가 아모레퍼스픽이 이니스프리가 안 좋은 거지 설화수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설화수, 그다음에 LG, 후양 매출이 이제 견조하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머리 K향 전용 라인 구축 효과 때문에 또 수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 배를 구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한 90억 정도가 누적으로 이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감안하더라도 영업이익은 50억 정도는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는 코스맥스를 토픽으로 해서 LG생활건강 그리고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클리오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 부진과 사치세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퍼포먼스는 이 매크로적으로 수급을 누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보다는 유통업종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